자, 등차 중앙 갑시다. 됐어요? 이게 등차 중앙까지 개념을 해야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풀이 되더라고. 가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AN이 등차 수열이고 알겠어?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지워도 괜찮니? 미안하다. 다시 할게. 자, 봐봐. 첫 번째로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요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순서대로 등차인데 그럴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B를 우리가 뭐라 그래?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그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이 등차 중항은 어떤 특징이 있니?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볼게. 1, 5, 9 이렇게 있어. 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그럴 때 이 5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 부르는데 이 등차 중항의 특징은 뭐냐면 양쪽 끝에 더한 거의 평균이지, 평균. 그러니까 1하고 9를 더해서 반띵하면 그게 바로 등차 중항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간접적으로. 그러므로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거를 2배 할까? 어차피 2분의 평균이나 2를 곱하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끝의 합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의 합과 똑같다. 이 나누는 것도 기억하면 돼. 알았니? 평균이야, 평균. 가운데 거.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고 좀 일반화 시켜보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N이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순서를 정해볼까?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 이렇게 하게 되면 저거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라는 소리야.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가운데 거가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2배 하게 되면 AN 플러스 AN 플러스 2랑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의 기본적인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데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 이 등차 중항이 저런 거다라는 걸 아는 것보다 얘가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보자. A는 등차 수열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A11 더하기 A31 이거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어.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라고. 여기 항번호가 11이고 항번호가 31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낼 때 등차 중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둘을 더해봐. 그걸 반띵을 해봐. 얼마예요? 40이니까 21인 거지 이렇게. 그치 얘들아? 맞아? 어떻게 하면 돼? 2배의 A21.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등차 수열의 여러 개 합을 하나의 어떤 항으로 또는 2개의 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보면 알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파악하면 되는 거냐면 항번호끼리 평균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정우 오케이? 맞네. 봐봐. 여기 n과 n 플러스 2의 평균이 뭐야? n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그죠? 이해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1 더하기 A30을 하나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여기서는 11이랑 30을 더하면 짝수야 홀수야? 홀수니까 자연수가 안 떨어지지.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표현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항번호끼리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의 항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라고. 오케이? 이거 알겠어? 소연이 알겠어?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등차 수열입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있습니다. 이 합을 우리가 심플하게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심플하게, 오케이? 심플하게. 가볼까요? A1과 A5 입장에선 얘가 등차 중앙입니다. 즉 A1과 A5를 더하면 1과 5를 더하니까 6이지. 반띵은 3이지. 이거 두 개 더하면 2A3이 되는 거야. 맞니 얘들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비 따라오고 있니? 이거 두 개 더해도 2하고 4의 평균이 3이기 때문에 2A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5A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알았냐? 할만하니? 괜찮니? 된 거 맞죠? 또 합시다.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이 있습니다. 자, 이 처음에 수열 문제는 숫자 놀이를 통해서 좀 감각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 공식에 대입하는 건 한계가 있어. 알았니? 니네 생각해봐. 등차 수열이거든? 봐봐. A1, A2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D예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내가 짝수 번째 항만 골랐어. 요렇게 요렇게. 맞아? 그럼 몇 D로 바뀌어 공차가? 2D로 바뀌는 거지. 짝수 번째 항만 골라도 등차 수열이죠. 알겠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A2, A4, A6, A8, A10은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인 거지. 얘도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갑니다. A2와 A10. 자, 요거 둘의 등차 중앙은 몇 번째 항일까요? 6번째 항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 2하고 10을 더하면 12고 반띵하면 6이니까 이거 둘의 등차 중앙은 A6이 되는 거야. 근데 두 개 더했으니까 2A6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와 이거를 더합니다. 4하고 8의 등차 중앙은 4하고 8 더하면 12죠. 반띵하면 6이니까 얘도 A6인데 2A6이 돼서 이 계산 결과는 5A6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차 중앙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알았지? 뭐 멋있게 양쪽의 평균이다 그런 게 아니라 등차 중앙을 배웠다라는 건 등차 중앙을 이용했을 때 편리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편리한 거야. 여기 있는 숫자끼리 더해서 평균이 등차 중앙이다라니?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개 더한 게 홀수가 되면 등차 중앙 표현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괜찮지? 체크하세요. 알겠어요? 화이팅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해요. 자, 제가 좀 설명이 느리죠?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이해한 이 내용이 3주 후에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3주 후에는 어떤 것만 남아있는 줄 알아? 문제 풀기 위한 어떤 그 요소들 있죠? 맞아요? 그것만 남아있어. 우리 항상 경험하지? 근데 지금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에 가서 연습장에 적어보고 오면 알겠지? 오늘 배운 거 필사도 해보고 해서 3주 후에 쌤이 강조했던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한 80% 기억에 남아서 그거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아마 3주 후에는 뭐만 남아? 아,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계속 공부하셔야 돼.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야? 손으로 하는 거야. 계속 써야 돼요. 알았죠?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다라고 하면 여기서 뭘 공부하는 거냐면 문자를 설정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지. 만약에 A가 됐고 A 더하기 D라고 그러고 A 더하기 2D라고 한다면 세 수가 등차 수열인 거 맞지 얘들아? 맞아? 그런데 이렇게 잡아도 괜찮지만 이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문자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A를 가운데 두고 A 빼기 D로 잡고 A 더하기 D로 잡아주면 얘나 같은 말이거든. 이렇게 잡아도 어쨌든 공차가 D인 거지. 맞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문자를 설정해 주면 나중에 플러스 D, 마이너스 D가 상쇄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괜찮아? 오케이. 교과서에 있는 거 예 하나 들어볼게요. example 적으세요. 교과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인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인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인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럴 때 이 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해돼요?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 알았지? 교과서에 있는 거야. 근데 내신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는 좀 안 나오겠지만 중하 학교는 나올 수도 있어.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세 변의 길이를 설정을 할 건데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니까 설정할 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소리야. 알았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A가 되고 얘가 A 빼기 D가 되고 얘가 만약에 A 더하기 D로 한다면 뭐 얘가 제일 크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 맞지 얘들아? 이렇게 되면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인 거 맞죠? 그 피타고라스 이용할게. A 더하기 D의 제곱이 있고 A 더하기 D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A-D의 제곱을 더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2DA 플러스 D의 제곱이고 우변은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2DA의 플러스 D의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D제곱은 지어지고 이항시켜 정리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DA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따라서 인수분해해보자. A 묶어주면 A 빼기 4D는 0이 되므로 따라서 A는 0이 되거나 4D가 돼야 되는데 길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 A가 4D가 나오니까 니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가 나와요. 여기가 4D가 되고 여기가 3D가 되고 여기가 5D가 되는 정확히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 있지? 맞아? 길이비가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만 유일하게 세 변의 길이가 등차인 직각삼각형이야. 알겠지? 교과서에 있는 걸로 풀었다 알았지? 그러니까 세 수가 등차다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다. 맞아요? 오케이. 자, 옆에 비교 설명합시다. 아주 간혹가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네 수가 등차래요. 우리가 세 수가 등차에다라 그럴 때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뿔디 많이 섰던 이유는 언젠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되지? 근데 네 개가 등차라 그럴 때는 이게 안 되거든? 그쵸? 네 개가 등차일 때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문자를. 네 개가 등차일 때.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네 개가 등차일 때. 나는 어떻게든 대칭성을 쓰고 싶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A 마디, A 뿔디, A 마 3D, A 뿔 3D로 잡으면,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갈 때 플러스 2D. 꼭 공차가 D일 필요 없죠.
같은 차이만큼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홀수는 자 봐봐. 이 숫자가 홀수일 때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능하거든. 짝수는 2칸씩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카메라 한번 꺼주세요.